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전국은 급냉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의 한미 동맹과 또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글쎄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도 있어서 좀 시기를 조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어제 임명 당시의 상황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미 그 능력을 다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국 그 외교 좀 외견도 넓히고 역량도 이렇게 넓혀 나가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반대했던 분들도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 부족함이 또 지난 4주간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그 외교안보 상황이 또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책을 저한테 맡기시는 그 신임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경화 신임 장관 어제 청와대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지금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에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를 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시기를 조절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로 임명을 했어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만큼 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그 외교 일정들이 특히 또 촉박하고 또 그간의 그 외교부 장관의 공백이 너무 컸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량은 충분하다는 자신감의 이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적 여론이 60%가 넘는 이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그 지지도가 60%가 넘을 만큼 이게 국민적 지지도 충분했다. 그래서 그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의지를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 서두에도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달 29일, 30일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고 다음 달 초에 G20 정상회의 다자회의죠. 그것도 사실 그 각국이 지금 그 G20에 있는 정상들 상당히 대부분이 지금 많이 유럽 중심으로 해서 미국도 그러고 정상들이 새로 다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이제 첫 그 국제 회의에 다자회의에 그 가시는 거이고 그런 일정 하나하나들이 그런 일정 하나하나들이 지금 장관을 다시 새로 임명해서 준비하기에는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손해가 많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안경환 장관 내정자를 이제 수수 사퇴함으로써 검증 실패와 관련돼서도 또 그때 임명장 주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검증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질책도 하셨고 설사 청와대에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검증 과정에서 또 청와대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언제라도 다시 그것을 충분히 재검토하겠다라고 국회에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 예. 협치의 뜻을 살려 나갔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뭐 외교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수는 없는 없겠죠. 그런 예.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사실 이제 도덕적인 검증 이전에 자질 그러니까 능력이 좀 모자란다 하는 얘기로 일단 강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 그 국제 무대에서 입증된 능력이 입증된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저 측면도 있지만은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유엔 사무총장도 국내에 들어오니까 그런 그 경험이라든가 경륜이 그냥 바로 부적응이 되어버리고 예, 예. 저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 그 당시 후보자의 경력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최고위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일각에서는 뭐 모든 사람에게 그 평가가 엇갈리듯이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듯이 예. 강경화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도 유엔 주변의 평가는 뭐 훌륭하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예. 별로였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 군사, 국방 이런 그 현안들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뚫어갈 수 있는 진짜 경륜과 능력이 딱 장착이 된 인재를 기대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몇몇 사드 문제라든가 몇 가지 예. 질문을 던져봤을 때 좀 현재 진행형인 그런 아주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이나 검토 또 대안 이런 것들 전혀 못 내놓는 걸 보고 아 이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당에서는 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결격 사유들이 나오니까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임명이 됐기 때문에 외교부와 또 주변 그 인력들이 공조직들이 잘 보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또 벌써부터 이제 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예. 그 중에서도 정부 내부에 정의용 실장과 또 문정인 특보 이런 분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강 장관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분들하고 조율이 그렇죠. 예. 그 어려운 과제인데 예. 그 부분은 잠시 예.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전에 꼭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예. 통과시켰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반대했던 것들이 오히려 기우였구나.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지금 외교 현안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요. 야당들 오늘 의원총회를 일제히 열어서 임명 강행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관련된 발언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범 40일밖에 되지 않아 협치 정신을 포기하고 국민과 야당의 전쟁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경환 후보자의 도덕성, 강경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사실상 포기한 검증 업무를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 시스템은 있지만은 안면으로 직무를 유기할 것인지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3당이 일제히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지금 요구를 했죠. 예.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정부의 주도권을 잡는데 이 청문회 정국만큼 이렇게 그 기회가 없겠죠. 예. 또 실제로 과거 정권에 비춰봐도 우리 지금 현재 이 인사청문회 구조로는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예. 그렇게 그 피해 나가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청문회 제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또 과거와의 그 이전과의 문화적 또 관행적 그런 괴리가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야당으로서는 사실 참 물 만난 고기 같은 형국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국민들 입장에서 또 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출범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인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주호영은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없이 출발했다고 청와대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인사추천회의라는 그 시스템을 새로 다시 부활시켜서 가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우선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부부터 빨리 출범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하나 따질 것들도 좀 따지자. 예.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이 높은 지지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예. 증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앞서서 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정우택 원내 대표가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근데 뭐 운영위 소집과는 별도로 앞으로 이제 인사 검증이 야당으로서는 좀 더 그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날선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약간은 조금 뭐 100% 저 사람 안 된다는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걸 강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강경화 후보자를 또 강행을 하기 때문에 야당들로서는 좀 격앙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검증을 더 철저하게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또 논란의 소지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여야 관계도 좀 더 이제 경색이 될 것 같고 좀 전에 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신 걸 보면은 운영위 소집해가지고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불러가지고 인사 검증의 문제, 잘못, 부실 이것도 따지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 그 운영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수석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걸 그거는 굉장히 이제 강경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가 또 상임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고 문제를 짚어보고 따지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정권 초기부터 여야가 서로 또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대통령은 좀 전에 인사하시면서 그냥 기왕 자기가 이제 강행을 하게 되면은 야당의 양해를 구하고 또 반발을 무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양해해달라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 능력도 있고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야당이 반대한다. 그리고 그 상당히 야당 탓 또는 국회 탓을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리가 늘 문제가 있던 게 늘 국회 탓을 하셨거든요. 정부는 열심히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큰 문제를 국정에 이제 그 농단을 낳았는데 실패를 낳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거기다 또 바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는 선전 보고한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어마무시한 또 반응을 하셨어요. 서로 상승작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운이 감도는 국면으로 지금 한 달 지났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또 그 추경 예산 보이콧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저는 그 심사는 할 땐 하면서 또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안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정부 조직법 개편안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여당 쪽에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좀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그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이 보기에 과거 정부와 달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와 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 소통하는 모습들이고 또 상대를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그 대표단들 청와대 조치에서 오찬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 단들 조치에서도 오찬하고 그 협조 당부하고
그다음에 시정연설, 추경 시정연설도 사실 우리 국회가 생겨 최초 아니겠습니까? 직접 나와서 이 추경의 필요성들을 이렇게 국민들과 국회에 강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전에 차담회하면서 또 협조 부탁을 그렇게 드렸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 할 만큼 하셨다. 사실 역대 대통령 인사청문회 해서 장관 내정자들을 그 청문회에 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교착 상태가 있고 아까 참사가 벌어졌지만은 대통령이 그 과정에 나서서 부탁하고 또 양해 구하고 이런 적은 지금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할 만큼 노력할 만큼 하고 있고 또 오늘 어제죠. 강경화 장관 임명식 하면서 임명장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게 있었다. 검증이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질책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시스템으로 인사 검증을 하게 인사추천위를 구성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되면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또 국회를 존중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과거 어느 정권하고도 달리 아무런 이 준비 없이 같이 청와대 인사를 하면 어떻게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인사하면서 장관들 내각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또 국내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북핵 문제를 필두로 하는 외교안보 문제 지금 여러 가지로 비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따질 건 따지고 또 뭐 잘못된 거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경 문제는 잘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하나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그런 추경이 아니고 그럴 만큼 지금 우리 일자리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경제 상황이 또 미국의 지금 고금리 정책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런 그 경제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여야에서 대승적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서로 협치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 임명으로 어쨌든 당분간 전국 경색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달 말입니다. 29일과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외교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데요. 지금 미국의 세미나에서 또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들입니다. 자,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드 배치는 4계절에 걸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해야 된다. 아무도 심지어 신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직접 발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our UK-US joint exercise.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 자산 배치도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덧붙였어요. 이 적절한 발언인가 싶은데 말이죠. 사실 저게 북한의 입장이죠. 북한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인지 이제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은 핵이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고 실제 핵무기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 적게 보는 데는 10개, 많게 보는 데는 30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정인 그 특보 이야기는 거기서 더 이상 추가로 만들지만 않으면은 북한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주한미군의 그 전략 자산들을 또 철수시킬 수도 있고 예.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또 취소할 수도 있다,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북한이 바라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10개를 가지고 있거나 50개를 가지고 있거나 간에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괴멸적인 위협이거든요. 그중에 한두 개만 터뜨려도 우리 사실 뭐 북한에 손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북핵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예. 북한이 뭐 30개, 50개 가지고 있으면 그 투하를 안 만들면은 우리는 안심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핵 폐기를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워가지고 우리 내부의 핵무장이나 이런 논의도 이렇게 우리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이렇게 좀 자제시키고 그러는 상황인데 문정인 대표 그 특보 이야기는 북한이 추가로 만들지만 않으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인정해 주는 건데 그게 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만들고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남북 대화나 아니면은 그 북미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다 얻어내고 예. 이거는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뭐 저 꿈에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걸 예. 본인 개인 이야기도 아니고 대통령도 그래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치명적이지만 미국의 또 그 북핵 기조하고도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예. 최근에 북한이 미국이 이야기한 이야기도 안 맞고 그거를 대통령 특보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뭐 개인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하게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 또는 맞다 이 이야기는 또 분명하게 또 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에도 굉장히 좀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그 한미 동맹이나 또 그 남북 관계 핵 문제 해결에 굉장한 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말씀하신 게 이제 한미 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문정인 특보가 저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미국 정부 측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오늘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청와대에서는 그것은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 발언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생각이다. 예,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고 예. 청와대와도 논의하지 않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밝혔고 미 국무부 동아태 제가 뭐 대변인도 그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사실 그 문정인 특보긴 합니다만 본인도 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이 정례 회의죠. 연차 정례 회의인데 한미 정례 회의인데 이 참여하면서 또 발언하면서 분명하게 예. 이거는 내가 특보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특보 입장이 아니고 예. 문정인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분명하게 사전에 못을 받고 시작했다는 점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문정인 교수의 이 대북 포용 정책과 관련된 또 북핵이나 그 외교 안보 관련된 이 정책들과는 달리 예. 대통령 특보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더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9, 30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사실 이 시기라는 것은 지금 그 미국과 같이 그 사전에 예. 조만간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이 의제 조율도 해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지금 할 단계여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 사실 조야에서까지도 예. 정부 당국부의 조야에서까지도 이제 붐업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예. 오히려 거꾸로 아무리 개인적 발언이라지만 외교안보 특보가 이 찬물을 끼얹어버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대단히 사실 적절치 못한 예. 시기에 적절치 못한 그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정인 특보는 근데 그 전에도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는데 발언이 좀 그 무게가 떨어진다, 좀 가볍다 이런 예, 말을 많이 예. 들었는데 대통령 특보로서 더 그런 말을 한 게 문제가 되는데 좀 전에 인용도 됐지만은 사드 관련 발언도 그렇고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발언도 본인은 사드 문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한미 동맹이 동맹이냐라고 예.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거꾸로 미군을 보내가지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돈으로
그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게 동맹이냐? 미국은 거꾸로 좀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법 안 지키면 탄핵 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하면 법을 어긴 게 돼가지고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탄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안 지켜서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환경법은 뭐냐 하면은 사업 부지가 3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주 사드는 지금 사업 부지가 11만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좀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청와대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그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를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했다 이제 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공여부지 이야기죠. 예, 공여부지는 70만 평이 있는데 70만 평 다 안 하고 32만 평을 했다. 33만 평에 딱 걸리니까 32만 평을 했다 그러는데 그 32만 평이 아니라 70만 평을 다 했다 하더라도 예. 공여부지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아니고 사업부지가 기준이죠. 사업부지는 어차피 11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문재인 대표 특보 이야기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겨서 탄핵을 될 수도 있는 그런 논리인데 예. 저런 이야기를 좀 미국 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 너무나 좀 하여튼 가벼운 발언이라고 부적절한 생각합니다. 면이 이 좀 문제는 있어 지금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는 사드 문제는 지금 서로 한미 간의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한국의 입장을 지금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국내적으로도 그게 지금 과연 이 적절한 절차와 정당성을 가지고 또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괌에 사드 배치할 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도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군사적인 것을 할지라도 적법 절차,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미국도 인정한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서로 군사적으로 그 강경론자들이 있고 온건론자들이 있고 또 우리도 또 대북 유화 정책이 있고 또 억압 정책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 가운데서 결국 그 정상 간의 합의를 거쳐내는데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왕왕 이렇게 이런 기재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번만큼 국내 외적으로 봤을 때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뭐 사드 논란까지 뭐 깊게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너무 문정인 특보가 또 너무 많이 전략을 노출한 것 아니냐,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한미 간의 이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충돌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그 전에 조정이 돼야 되겠죠. 자, 관련된 내용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